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중국계의 플랫폼 코인인 이오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오스트는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으며 모든 홀더들의 수평적인 구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오스트는 2018년 1월에 처음 등장했으며 당시 일반적인 퍼블릭 ICO를 하지 않고 전액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였으며 세콰이어 캐피탈, 젠펀드, 매트릭스 파트너스 등 유명 VC, 즉 벤처 캐피탈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총 공급량은 210억 개이고 현재는 약 120억 개가 유통되고 있는데 전체 화폐의 35%를 약업한다고 했으니까 한동안의 유통 공급량의 최대치는 140억 개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1월달 피크기 때는 하나로 100원이 넘는 금액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는 한 16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7월달에 성장을 했으니까 사실상 이오스트의 전성기를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비트코인 이때쯤이죠. 이제 비트코인 캐시 전쟁이 나면서 엄청난 암호화폐들이 폭락을 하게 됐는데 이때 금액 자체가 사실은 이때 금액이 이제 12원에서 14원으로 횡보한 것을 알 수 있고 현재는 이오스트의 금액이 16원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이제 금액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꽤나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 금액은 이제 위와 같이 개당 10원 정도로 볼 수 있고요. ICO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기관 투자자들이 산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총 공급량이 210억 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총은 총 공급량이 1억 개인 퀀텀 현재 가격이 약 3,200원 정도 하니까 1억 개인 퀀텀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CO 기준으로 보면은 싸 보이는 금액이지만 기존에 나온 코인들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높은 금액이 형성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코인들은 이제 발행량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지한 이런 코리니 분들은 시총에 염두하지 않고 계단 금액에 혹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오스트의 창립자는 지미정으로 정의 ZHONG로서 즉 중국인입니다. 미국의 남부 명문 대학교인 에모리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수학 컴퓨터 공학학사를 에모리에서 졸업하였습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의대가 유명하며 미국에서 약 20위권 수준의 대학교로 국내로 따지면 약 경희대 정도의 수준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특별히 별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사업가 기질이 타고났던 사람입니다. 18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9년 여행사인 아리스토 리그라는 것을 설립하였고 이제 2011년에는 대학 수업 필기 교환 플랫폼인 파인드를 공동 창립하였습니다. 파인드는 4천만 달러에 매각될 정도로 이미 학생 때부터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입니다. CEO 기질을 타고났지만 컴퓨터와 수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CTO 역할을 할 때도 있었는데 2013년에 교육용 온라인 마케팅 스터디 풀에서는 CTO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어느 정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돈에 대해서는 매우 이른 나이에 감각을 차지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사람으로는 좀 수학적인 능력을 겸할 수 있는 CEO 스타일의 찰스 호스킨스와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오스트는 지미정을 중심으로 6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전부가 아시아계 인물들로 CMO인 사왕을 제외하고는 전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대다수가 개발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오스트가 기술 기반의 코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중심인 CTO를 보자면 야난 테런스 왕이라는 사람인데 미네소타 컴퓨터 과학 학사, 시카고 컴퓨터 과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컴퓨터 과학 박사 출신의 엄청난 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CTO인 야난 테런스 왕의 링크드인 경력 캡처 화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다니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연구원 생활을 했고, 마지막에는 택시 공유 플랫폼인 우버에서 근무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CTO는 인류 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과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근무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오스트의 약어는 인터넷 오브 서비스 토큰이라는 말로 아무래도 사물 인터넷, 즉 IoT, 인터넷 오브 싱스의 기업인 이제 도라의 공동 창립자인 CEO가 뭔가 이제 IoT에 꽂힌 느낌이 강합니다만, 사물이 인터넷에 포커스를 둔 IoT와 다르게 인터넷을 의미해 두고 있으며 현재 중앙화된 인터넷을 탈중앙화시키자는 운동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상충되어서 딜레마가 되어버리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개선하려는 프로젝트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오스트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입니다. 확장성, 탈중앙화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잡으려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는 현실로 따지자면은 야당의 마음을 모두 잡으면서 여당의 마음을 모두 잡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의 그런 부분에 도전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가능할 것 같지만 정치의 속사정을 알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오스트의 공식 미디엄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스케일러빌리티 트릴레마, 즉 확장성 트릴레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확장성 트릴레마는 확장성이 높은 시스템은 탈중앙화 및 분산되어 있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좀 낮죠. 대신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좀 퍼블릭 코인과 프라이빗 코인의 중간 단계에 있는 약간 뭐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누구는 퍼블릭 코인으로도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즉 이렇게 확장성이 높은 것들은 좀 탈중앙화와 이제 분산이 좀 되어 있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오스트는 어떠한 기술적인 특징과 사상이 있길래 이러한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하다고 도전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오스트는 일반적인 POW 혹은 이제 POS, 디포스와 같은 대중적인 마이닝 및 합의 알고리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신뢰성 증명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데 POB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참여도가 높아서 전반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이 높아지면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즉 참여도에 따라 보상을 준다는 것이죠. 토큰을 보유해서 기여도를 올리려는 것은 좀 POS랑 포스랑 유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POS는 결과적으로 보유량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탈중앙화에 위반된다고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기 때문에 블록 프로듀서 간의 카르텔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반해 POB로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단순히 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것을 떠나서 DApp에 대한 개발 참여, 이오스트로 결제, 피드백 시스템에서 기록된 사용자 리뷰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서비라는 토큰을 발급해 줍니다. 서비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인스턴스형 토큰으로 서비를 많이 쌓으면 블록 검증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블록을 검증하는 순간 서비는 소비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오스트 미디엄에 있는 공식 미디엄에 있는 것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아무래도 POB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뭐 6번 노드까지 있는데, 이 서비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게이지, 이 서비라는 게이지가 찬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5번과 2번이 가장 적겠죠. 2번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5번이 낮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뭔가 검증 노드 후보군을 이렇게 뽑았어요. 보면은 3, 4, 1이 된 거죠. 3, 4, 1이 됐고, 이 서비 토큰을 가진 사람은 검증 노드가 되면서 서비를 이렇게 보다시피 소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게이지가 사라졌죠. 이만큼 게이지가 사라진 걸로 보이고요. 일정만큼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정만큼 이렇게 게이지가 사라지면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완전 이렇게 모두 소각되는 게 아니라,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만큼 소비가 되고 그게 다음 게이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1번은 완전히 없고
4번 조금 있고 3번 좀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검증 노드 때 이 순서를 보시면 1번이 가장 없으니까 이제 그 검증 노드가 될 수가 없고 4번도 많이 좀 소모가 된 상태죠. 그래서 4번도 검증 노드에서 빠졌고 2번, 5번, 6번과 3번이 많은데 2번보다 3번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3, 5, 6번이 이렇게 검증 노드가 돼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서비라고 하는 토큰을 소비를 해서 서비라고 하는 그러한 게이지를 소비해서 다시 다음에는 아무래도 여기 있는 놈들이 다음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좀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게다가 코인이 뭐 보유량이 적더라도 즉 내가 어떤 세력이 아니더라도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검증 노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트는 효율적 분산 샤딩이라고 하는 EDS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제 귀에는 효율적 분산 샤딩이라는 말이 뭐 폭풍의 스톰, 전설의 레전드와 같은 그러한 말장난 같은 걸로 좀 보이지만 EDS라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원래 샤딩이라는 기술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이나 설명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기준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청이 이제 한 군데 있죠.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청이 있죠. 뭐 종로 이쪽이던가요? 종로 중구 이쯤에 시청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이 시청이라고 하는 것을 딱 네 개로 나눠서 네 군데로 우리나라를 네 군데로 나눠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서청, 서울시 북청, 서울시 남청, 서울시 동청 뭐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똑같은 서비스 서울시청에서 제공해주는 똑같은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한다면 훨씬 편리할 테고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샤딩입니다. 대부분 블록체인의 마지막 필살기는 샤딩 혹은 이제 유사한 개념입니다. 샤딩 없이는 현재 요구하는 엄청난 그런 양의 그런 트래픽을 처리하기 힘들며 특히 크립토키티 같은 엄청난 트래픽을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뎁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플랫폼 코인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운명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샤딩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궁합이 좋은데 블록체인이 분산 DB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블록체인에서 샤딩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묶여 있습니다. 바로 검증의 분산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해커들에게 각계격파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래서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아직 샤딩 필살기를 함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테스트넷에서는 실컷 만들어서 TPS를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는 그런 기술이나 손대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떻게 하면 완전 무결한 샤딩을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오스트는 샤딩으로 10만 TPS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모든 암호화폐가 샤딩을 구사하면 솔직히 이론상 무한에 가까운 속도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샤딩을 성공적으로 접목시켰을 경우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트는 샤딩으로 생기는 위험성을 매번 노드의 그룹의 변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 설명한 것처럼 샤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부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즉 노드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검증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청을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눴으면은 검증하는 게 이렇게 4분의 1씩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걸 합쳐서 해커가 공격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로는 해커가 공격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사실상 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오스트는 이 위험성을 랜덤으로 그룹의 변환을 한다는 것으로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즉 해킹을 하는 노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노드인지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장부를 조작한다든지 할 텐데 내가 노원구에 있다가 갑자기 송파구에 있다가 갑자기 뭐 중구에 있다가 갑자기 은평구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해커 입장에서는 너무 순식간에 계속 그룹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장부를 계속 좀 조작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킹의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오스트의 메인넷은
이제 올림푸스 버전 1.0 버전이 나왔는데 올해 2월 말에 2월 25일인가 그때쯤에 아마 했을 겁니다. 2월 말에 런칭을 하였지만은 많은 포스팅이나 홍보 자료는 2018년 4월에 런칭했던 테스트넷 자료인 8000TPS입니다. 물론 이 수치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오스가 한 6, 7천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 수치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오스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수많은 메인넷들이 테스트넷의 결과를 넘는 경우는 좀 희박한 것을 보면은 아직 8000TPS를 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테스트넷은 2018년 4월이고 메인넷이 2019년 2월 말이면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이오스트 팀은 성능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초반에 설계를 했을 테고 그 이후 수많은 기능들 예를 들어서 뭐 안전성, 그다음 뭐 탈중앙화성, 디앱의 개발의 편리성 등을 이제 포함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늦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은 윈도우 98은 되게 가볍잖아요. 근데 기능이 되게 적거든요. 되게 보안 같은 그런 기능들이 되게 적습니다. 윈도우 98로 OS를 띄우면 되게 빨리 부팅이 돼요. 그 이후에 나왔던 게 윈도우 비스타라는 게 있었는데 비스타가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넣었는데 비스타가 나오면서 윈도우들이 대부분 엄청난 느린 속도를 경험하고 비스타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왔던 게 이제 윈도우 7이거든요. 윈도우 7 때는 비스타 때 그 느꼈던 그런 불필요한 그런 성능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기능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소스 코드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기능이 많아질수록 성능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오스트는 아무래도 제 예상이지만 그 2018년 4월 달에 테스트넷인 8000TPS를 현재는 깨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8000TPS를 일단 기록했었기 때문에 테스트넷이지만 일단 기록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홍보 자료로 충분하고 아마 이제 샤딩 때 10만 TPS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샤딩으로 이제 10만 TPS를 목표로 잡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8000TPS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12배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그 이오스트의 그룹을 10개에서 15개 정도로 그룹화하여 이제 뭔가 처리를 하면은 거의 10만 TPS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노드들이 1000개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1000개 정도 있다 가정하면 그룹을 만약 10개로 샤딩을 10개로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노드가 1000개 있다고 한다면 그룹 하나당 100개 정도 컴퓨터가 모여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머릿속에서는 가능한 수치라 생각하고 하며 진행했을 것이고 그 이후 다양한 기능도 추가하면서 TPS는 8000TPS보다 훨씬 떨어진 수치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이제 8000TPS를 언제쯤 갱신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인데 아마 되는 순간은 샤딩이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메인넷에서 이 수치를 갱신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오스를 위협할 만한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샤딩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배치가 된다면 한 번에 10만 TPS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또는 2020년 내에는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확정성 문제를 많이 해결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이오스트는 그 수많은 샤딩들 중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다른 코인들과 같이 이오스트도 독자적인 버추얼 머신, 즉 가상 머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오스트는 노드.js가 탄생할 수 있게 된 이제 V8 머신을 채택하였는데 V8은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서 크롬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오픈소스 엔진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뭐냐면 다른 언어들은 서버에서 구동이 되는 언어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우리 브라우저에서 구동이 되는 그러한 언어예요. 즉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실행하는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가볍고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솔리디티 같은 경우도 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거의 짜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V8 엔진이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V8 엔진을 채택한 것 같고 즉 이오스트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코딩이 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로부터 파생된 프론트엔드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 자바 개발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자바 개발자들을 끌어모으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노드.js와 같은 언어를 이제 우리는 하이브리드 언어라고 부르는데 V8 엔진을 사용해서 자바와 뭐 C와 같은 서버형 언어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론트 언어의 장점만 합쳐져서 자바스크립트의 편리성과 서버형 언어의 강력함을 모두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오스트는 이것을 구현해주는 이제 V8 엔진을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개발자가 자바 개발자다 보니까 엄청난 수의 개발자를 아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바 개발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자바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로 블록체인을 다룬 사례는 솔리디티에 비해서 극명하게 적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디티가 아닌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솔리디티만큼의 레퍼런스가 확보가 된다면 분명 솔리디티보다 막강한 블록체인 언어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신뢰성 증명이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과 EDS라는 샤딩 기술과 함께 세 번째 기술적 주요 요소는 아토믹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아토믹스 프로토콜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UTXO와 유사합니다. 이 화면이 UTXO의 이제 한 예시인데요. 전송하는 하나하나의 그러한 거래 건 등을 객체로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객체들을 합쳐가지고 장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은 장부를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장부를 조사해서 이제 거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UTXO는 비트코인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 방식이 아닌 방식,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 쓰고 있는 장부를 대조해서 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현재 10개의 이오스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홍길동이 고길동한테 5개의 이오스트를 전송했었고, 그 다음에 강호동한테 10개 이오스트를 전송했다고 치겠습니다. 홍길동은 10개 이오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길동한테 5개를 전달하고 나서 5개만 남게 되었고, 강호동한테 10개를 주려면은 당연히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겠죠. 위와 같이 이제 거래가 순서대로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강호동한테 전송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위 트랜지션을 이더리움 기반의 그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가정하고, 트랜지션이 매우 계속 빠르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게 첫 번째로 만약에 먼저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강호동한테 10개가 전송이 되고 고길동한테 5개가 전송이 되는 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거래가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서 유효하게 되는, 즉 처리하지 말아야 될 그런 건수가 처리가 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이중질별과도 같은 그런 공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길동의 잔액마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잘못된 거래가 처리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장부를 대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UTXO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을 낮출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금을 주게 되면, 현금으로 이렇게 뭐 지폐로 주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애시당초 발생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이오스트 페이스북에 최근에 나온 것을 캡처한 건데요. 아마 이걸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아서 캡처를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이제 존재하는 가상 세계인 오아시스의 명칭을 따온 것으로 동일한 비전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실생활을 연결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오아시스에서는 실생활보다 더 리얼한 세계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오아시스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것처럼 디앱의 이제 어려움의 경계를 허물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디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용자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비전으로 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아시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계정 등록 과정 면제 및 프라이빗 키 유지, 자원 소비 제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검증 가능한 게임 공정성, 사용하기 쉽고 매끄러운 디앱 전송.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냥 DApp 개발할 때 블록체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없애버린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관련된 용어가 거의 안 들어가고 되게 쉽게 만드는, 뭔가 스텝 바이 스텝 같은, 그렇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아시스는 이오스트 내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오스트가 공동 투자한 외부 프로젝트이며, 이오스트에서는 비밀 무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이오스트 메인넷을 구동을 했죠. 보시면은 올림푸스 버전 1.0 메인넷을 구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2분기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죠. 2분기가 Q2는 이제 2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로드맵의 2019년 2분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전용 DApp들을 런칭하는 것과 사이드 체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2분기에서는 메인넷 버전이 보시다시피 버전 2점대로 가기 때문에, 즉 뭔가 성능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주고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1분기 때가 뭐 이더리움을 따지면은 뭐 개척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본다면, 2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DApp들이 개발하기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 같은 프로젝트가 2분기 때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오스트는 꽤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DApp 플랫폼으로 최근 4월 7일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며 플랫폼 코인으로 3위 안에 드는 트랜지션 볼륨을 발생시켰습니다. 즉 트랜지션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서 이제 트랜지션 발생을 처리한 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DApp이 있지만, 이더리움을 쓰는 그러한 DApp들이 트랜지션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트랜지션 볼륨이 좀 적고요. 뭔가 이제 이오스라든지 트론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오스트 같은 것들은 좀 처리가 이더리움보다 빠르기 때문에 트랜지션 양들이 많은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이 많은 경우 사용자에게 핵폭탄 같은 그런 가스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위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다른 플랫폼 코인들은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가스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위 거래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오스트, 트론, 이오스 자체가 이더리움보다 TPS가 빠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아무리 많은 거래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막 맛집처럼 꽉 차 있지만은 이 맛집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손님 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3세대 코인들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래량으로만 DApp 활성도를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특정 DApp 자체가 엄청난 트랜지션을 유발시킨다면 거래량 펌핑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거래소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비트코인을 뭐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단타를 안 쳐요. 막 하루에 막 되게 조금만 거래를 해요. 대신 막 한 번에 막 몇억씩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래소가 있고, 또 어떤 거래소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막 100만 원씩 계속 단타를 쳐요. 사실상 전체 볼륨을 보면은 후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자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거래소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런 거래 처리량으로 약간 좀 DApp이 얼마큼 활성이 됐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순위를 보기 때문에 거래량 3위라고 하는 성적은 충분히 관심을 끌기에 좋은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거를 보고 이제 이오스트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래량만 보지 마시고 8000TPS를 능가하거나 근접하는 속도가 나오는지를 보거나 DApp이 정말 성공했는지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이오스트는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사실 보였으나, 사실 내부적으로는 호재로 인한 큰 폭의 이제 상승이 보여졌습니다. 바로 이제 블록 VC라고 하는, 블록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2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블록 벤처 캐피탈은 이오스트를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았는데, 이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높은 성능에 감명을 받았으며 사용자에게 이제 보안성과 확장성을 모두 제공하는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과 함께 이오스트는 위와 같이 현재 보는 것과 같이
금액의 상승을 약 10%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어스트는 꽤나 실험적인 플랫폼 코인입니다. 투자 회사들이 중심이 되고 개발자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어스트의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채굴 세력과 같은 것들이 없는 클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태계가 어느 정도의 관심으로 끌고 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서비 토큰을 얻기 위해, 즉 블록 검증자가 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며, 이런 행동으로 인한 보상을 주는 암호화폐의 금액 상승폭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러한 코인들은 긍정적인 암호화폐 선순환 구조라고 칭찬을 받으면서도 뒷심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팀이라든지 에브리피디아 같은 코인이 그렇죠. POW를 고집하는 코인들은 전기세와 채굴기 가격 혹은 이제 GPU 가격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제 상승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오스트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상승하는 지지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채산성이라고 하는 불명확한 실험적인 코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